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에서 던진 한 장의 카드가 전국 전체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지만 계산된 한 수였습니다. 민주당은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젓듯 통일교 특검의 수사 대상을 구체화하며 단순 대응이 아닌 총력전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거론된 종교단체 그리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의 이름은 정치권 안팎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줬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강도의 당정 협공에 국민의힘은 이미 출구 전략을 고민하는 미묘한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심지어 내부에서는 괜히 통일교 특검 카드를 꺼냈다는 후회 섞인 말까지 흘러나옵니다. 당황한 기색은 특정 인물들에게서 더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나경원, 주진우라는 이름입니다. 민주당의 긴급 발표 이후 이 둘의 정치적 표정은 거의 실신 직전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그간의 발언과 행동을 보면 불안초조 계산착오가 겹겹이 쌓여 있음을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외신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치를 꾸준히 관찰해온 외신은 이재명 대통령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대한민국의 코가 다시 제 방향을 찾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이 표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정치는 방향의 예술입니다. 국가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국민과 세계가 동시에 느끼는 문제입니다. 외신의 시선에서 지금 한국은 흔들리던 중심을 다시 세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지점이 국민의힘이 가장 불편해하는 정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흐름은 지방선거에서의 자멸 가능성을 예고하는 신호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합니다. 방어가 아니라 공세 뒤로 물러섬이 아니라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야당의 공세를 정부 여당이 스스로 받아든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거부할 것이라 계산했지만 판은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바뀌었습니다. 누가 제안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수사 대상이 되느냐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끝에서 특정 이름이 계속해서 소환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 단순한 정치 이벤트로 보일까요? 아니면 구조적 전환의 신호일까요? 이름이 반복해서 불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제 정치의 초점이 태도에서 책임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정청래 대표의 한 질문은 전국의 공기를 단번에 바꿨습니다. 나경원은 천정궁에 갔습니까? 회피할 수 없는 질문. 부인하기도 애매한 질문. 그래서 가장 무서운 질문이었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통일교 특검의 주도권은 완전히 민주당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정치에서 질문을 던지는 쪽이 판을 지배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질문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침묵은 곧 수사의 방향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됩니다. 정치권에서는 나경원이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될 구조가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처럼 말이죠. 여기에 또 한 명 국민의힘을 더욱 흔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주진우 의원입니다. 주진우는 민주당의 특검 수용을 두고 전재수를 벌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정치적 평가가 아니라 자기 고백에 가까웠습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즉각 받아쳤습니다. 그러는 국민의힘은 나경원을 버렸느냐고 통일교 특검에서 나경원을 빼자고 할 건지 아니면 버리고 갈 건지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논리의 칼날을 국민의힘 내부로 돌려세웠습니다. 그 순간부터 주진우와 나경원은 같은 선상에 놓였습니다. 정치적 거리 두기가 불가능해진 순간입니다. 함께 묶이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죠. 아이러니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주진우는 남 걱정을 할 처지가 아니라 자기 발등을 봐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자신감으로 특검을 수용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확신이 없기에 동요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큽니다. 정치는 결국 확신의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을 하나의 장면으로 묶는 축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입니다. 부산에서 열린 국무회에 이재명 대통령은 해수부 이전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이미 지켰다고 직접 확인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확인하는 정치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후임 장관을 부산 지역 인재로 찾고 있다는 발언. 이건 상징이 아닙니다. 정책과 인사를 하나의 설계도로 묶겠다는 선언입니다. 국민의힘이 선거용 구도로 계산하던 판을 한 문장으로 찢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수부 부산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전국의 부산시대를 선언합니다. 부산을 동북아 경제산업물류의 중심 도시로 키우겠다는 구상. 북극 항로시대를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체적 비전까지 제시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지역 공약이 아닙니다. 정치 지형을 흔드는 신호입니다. 이 선언과 함께 부산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치는 체감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는 이미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산과 영남 일부 지역에서 정권 안정 기대감이 서서히 상승 중입니다. 보수의 아성이라 불리던 지역에서 균열이 감지된다는 건 결코 가벼운 신호가 아닙니다. 정치사적으로 보면 지역균열은 언제나 정권교체의 전조였습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부산과 경남의 작은 변화가 전국 정세를 흔들었습니다. 지금의 흐름 역시 그 연장선 위에 놓여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구조의 반복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변화를 막을 언어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문법 갈라치기와 공포 자극 음모 프레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방식은 다릅니다. 정책은 공개하고 과정은 생중계합니다. 국민의 반응은 데이터로 기록하고 다시 정책으로 완료시킵니다. 정치는 메시지가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철학, 이게 핵심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 국민의힘이 익숙하던 정치 기술은 점점 설 자리를 잃습니다. 그래서 판을 뒤집기 위해 던진 카드가 통일교 특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칼날이 상대를 향할 거라 믿었던 계산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특검은 방어용 무기가 아니라 자기 검증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관심은 정치 공방이 아니라 실제 수사 대상에 쏠려 있습니다. 그 중심에 나경원이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호출되는 이유입니다. 주진우 의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통일교 행사에서 축사를 한 인물이 남을 걱정할 위치는 아닙니다. 정치는 기억의 싸움입니다. 과거의 장면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지금은 전초전입니다. 몬게임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통일교 특검이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 누가 살아남고 누가 사라질지는 더 분명해질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개별 사건의 나열이 아닙니다. 정치문법의 교체 선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운영 방식 자체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국민은 그 변화를 보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떨고 있는지는 이미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판은 아직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이 시점에서 외교와 경제의 흐름도 함께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는 항상 국경 밖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를 두고 완벽하진 않지만 정상으로의 복거라 평가했습니다. 이 표현에는 절제된 신뢰와 경계 섞인 기대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시절 내란 사태와 국정 붕괴를 겪었던 한국은 국제 신뢰지수에서 급격히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 소비 심리는 회복 조짐을 보였고 주요 경제 지표도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신은 이를 정책의 일관성과 위기관리 능력의 회복으로 해석합니다. 한미 관계 역시 무너진 동맹이 아니라 정리되고 재정렬되는 단계로 평가됩니다. 한중 관계 또한 어색한 공백기를 지나 관리 국면, 보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이 흐름은 국내 정치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외교는 곧 신뢰의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국정이 안정된다는 인식은 야당에게 가장 불리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사라질수록 공포와 선동은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통일교 특검은 국민의힘에게 마지막 반전카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카드는 자기 검증의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치 철학적으로 보면 권력은
항상 자신이 만든 규칙에 갇힙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라는 규칙을 꺼냈고 이제 그 규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정치는 회피가 아니라 노출이라는 점입니다. 정책을 숨기지 않고 결정을 미루지 않으며 결과에 책임지는 방식. 이 방식은 느리지만 강하고 조용하지만 오래갑니다. 그래서 지지율은 폭발적으로 오르지 않아도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쌓입니다. 지금의 국면은 단기 승부가 아니라 중장기 구조전환의 초입입니다. 국민의힘이 느끼는 막연한 공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비롯됩니다. 이 싸움은 말의 싸움이 아니라 시스템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건 시간과 수사 그리고 기록입니다. 정치는 결국 기록으로 남고 기억으로 심판받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누군가에겐 생존이 되고 누군가에겐 퇴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장면을 지금 이 순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은 하나의 그림으로 서서히 맞춰지고 있습니다. 통일교 특검은 사건 하나를 파헤치는 수사가 아니라 정치 구조를 비추는 거울이 됐습니다. 누가 제안했는지는 이미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흔들리는지가 전부입니다. 이 국면에서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불안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서로의 눈치를 보는 장면은 이미 여러 차례 포착됐습니다. 책임을 미루는 정치 시간을 끌면 해결될 거라 믿는 태도는 이 구조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방식은 기다려주지 않는 정치입니다. 노출되고 기록되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광장에서가 아니라 회의실 안에서 커집니다. 부산에서 시작된 변화는 지역 정책을 넘어 정치 감각의 전환을 상징합니다. 정책과 인사, 지역 전략과 국가 비전을 한 흐름으로 묶는 방식은 선거용 언어가 아니라 집권 철학에 가깝습니다. 국민은 이 차이를 점점 더 정확하게 구분해내고 있습니다. 정치는 결국 누가 더 오래 설득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통일교 특검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도구이기보다 정치의 체질을 드러내는 시험대입니다. 이 시험에서 자신 있는 쪽은 앞으로 나오고 없는 쪽은 뒤로 숨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공격하고 누가 방어하는지는 명확합니다. 이 장면은 단기 뉴스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긴 정치 서사의 한 장면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이런 순간을 조용히 표시해둡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때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었다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결말이 아니라 변곡점입니다. 정치는 다시 국민의 시선 앞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누가 이 빛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반응은 한 정치학 교수가 원고를 내려놓고 즉흥적으로 풀어낸 지금 한국 정치에 대한 가장 솔직한 독백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제 정치가 다시 구조의 언어로 돌아오고 있구나라는 감정이었습니다. 정치는 언제나 사건으로 소비되지만 정말 중요한 변화는 사건 뒤에 숨어있는 운용 방식과 문법의 전환에서 나타납니다. 이 텍스트가 흥미로운 이유는 특정 인물의 호불호나 일시적 전국 해석에 머물지 않고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교 특검이라는 소재는 표면일 뿐입니다. 본질은 누가 제안했는가에서 누가 견딜 수 있는가로 질문이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정치학적으로 보자면 이건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정치가 다시 책임의 게임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 정치는 책임을 회피하는 기술이 너무 정교해졌습니다. 사과는 형식이 되었고 설명은 변명이 되었으며 책임은 항상 다음 이슈로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 포착되는 흐름은 그 관성을 정면으로 거스릅니다. 특검을 둘러싼 민주당의 태도는 정치적 계산 이전의 자신감이라는 단어로 요약됩니다. 정치 세력은 자신이 떳떳할 때만 판을 공개하려 합니다. 민주당이 특검을 받아든 장면은 바로 그 지점에서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의 동요는 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는 전형적인 방어 반응입니다. 출구 전략을 고민한다는 말은 이미 내부적으로 이 판이 불리하다는 판단이 공유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경원 주진우라는 구체적 이름이 반복 소환되는 현상은 결코 개인의 문제로 환원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인물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정치 구조가 개인을 어떤 위치에 세우는가의 문제입니다. 정청 내의 질문 하나가 전국을 뒤집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질문은 공격이 아니라 검증이었고 주장이 아니라 사실 확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주장보다 질문에 약합니다. 질문은 상대를 말하게 만들고 말은 기록으로 남으며 기록은 결국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이 글이 계속해서 침묵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그 정치적 메커니즘을 정확히 짚고 있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닙니다. 정치에서 침묵은 대개 준비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부산에서의 해수부 이전 장면은 정치학자의 시선에서 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정책 인사지역 전략을 한 문장으로 묶는 방식은 사실 교과서적인 국가 운영 모델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그런 정치를 보지 못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새롭게 느끼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식은 속도가 느린 대신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정치입니다. 약속을 던지고 논쟁을 유도한 뒤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은 포퓰리즘과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글이 말하듯 지지율이 폭발하지는 않지만 신뢰가 서서히 쌓이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외신의 평가 역시 이 흐름과 정확히 맞물려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정상으로 복구했다는 표현은 외교 문법에서 매우 절제된 그러나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국제사회는 한국 정치의 이념보다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 기준에서 보면 지금의 한국은 확실히 안정구간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공포 프레임에 의존할수록 정치는 더 고립됩니다. 이 글이 흥미로운 이유는 국민의 힘을 비난하기보다 그들이 왜 불안해하는지를 구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치는 감정이 아니라 환경의 산물입니다. 불리한 환경에서 정치 세력은 항상 규칙을 바꾸려 하거나 시간을 벌려 합니다. 통일교 특검을 패스트트랙에서 빼려는 시도 역시 그 연장선으로 읽힙니다. 그러나 이 글이 말하듯 이제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정치가 다시 국민의 시선 앞으로 끌려 나왔다는 점, 이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정치학자로서 이 글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감정을 자극하면서도 논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선동이 아니라 구조를 말하고 분노가 아니라 맥락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은 화가 나기보다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정치 콘텐츠에서 가장 어려운 균형입니다. 이 글은 결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질문을 남깁니다. 누가 이 빛을 견딜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앞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한국 정치를 따라다닐 겁니다. 정치는 결국 견디는 자의 게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 견딤의 시험이 시작되는 장면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